안녕하세요. 은희, 명희의 희낙낙 용산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엄청 심각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지난번에 기자회견 네. 했던 찍었죠. 네, 그때. 그렇죠. 네. 지금 안 보시는 거예요? 봤어요. 저희가 그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캠프김 기지 네. 접근 금지를 내려야 된다 이런 네네. 기자회견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왔는데 그 캠프김 기지에서 검출된 성분이 바로 다이옥신이죠.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다이옥신의 심각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멘트였어요. 그거. 네. 다이옥신에 대한 심각함과 얼마나 위험한 건지 확인해 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이 어떤 성분인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뭐 흔히들 다이옥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맹독성 발암물질. 그렇죠. 발암물질. 맹독성, 독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죠. 청산가리보다 훨씬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맹독성 발암물질인데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인간이 어떤 화합물을 공정을 통해서 화합물을 만들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기 화합물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죠? 용산이 지금 서울에서는 용산이 처음 나온 네, 건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미군기지 부평 미군기지와 지금 부산 디알렘 기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 폐기물 처리장, 소각장 그쵸. 이렇다고 네. 했거든요. 쓰레기를 태우거나 어떤 화학 물질을 폐기할 때, 태울 때, 불에 태울 때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쓰레기 소각장 요즘은 없잖아요. 그게 네네.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된다고. 베트남 전쟁 때 사용했던 고엽제 아시잖아요. 네, 고엽제. 고엽제의 아주 심각한 성분 중에 하나가 다이옥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식물을 고사시켜서 말라 죽게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 때 부수적으로 딱 보면은 생겨나는 그 다이옥신이 네, 근데 이제 생기는 거지. 네.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그러면요 암을 유발시킨다는 건데 그럼 어떤 특정한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인가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다이옥신이라는 게 어느 특정 그건지, 부위에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인체 전반적으로 다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엽제 후유증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뭐 전립선의 전립선암, 폐의 폐암, 그리고 혈액암 아시죠? 백혈병을 네.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암. 네. 근데 뭐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등급 네, 1급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 그 뭐죠? 모델 스톡 어디에서 네, 하여튼 무슨 기구인 거예요. 유명한 기구인 것 같아요. 네네네. 국제기구? 꼭 없애야 될 심각한 물질로 분류를 네, 하고 12 있는 게 가지 지금 심각장? 네. 그게 용산구 캠프킴 기지에서 이번에 나왔다는 검출이 거. 된 거죠. 네. 이 다이옥신이 암뿐만 아니더라고요. 비발암 위해도라고 해가지고 네. 다른 질환까지도 다 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호르몬처럼 혈액을 타고 흐르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형아를 출산한다던가 불임이나 이런 네 그래서 그런 성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의 작용도 하고요. 저희 그 아버님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고엽제 베트남 전쟁에 많이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들을 보면 피부가 너무 가려운 것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보면은요. 고엽제 그 베트남 전쟁 가기 전에 얼굴 모습과 갔다 온 모습에서 피부가 완전 달라진 네. 이런 거가 네. 여러 자료에도 사진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베트남 그 사람들 사진을 보면 기형아도 많이 나오고 자식들이 그렇죠. 어쨌든 이게 네. 잔류성이다 네, 보니까 네. 자식들한테도 이어져가지고 기형아 출생률 높다. 네,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다 보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혈관계 이상을 일으키고 자궁내막증 들어보셨어요? 네, 여성들이 보통. 자궁에 이제 뭐 심각하게 되면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다이옥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체의 먹이사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쌓이게 되고 이게 대를 이어가지고 몸속에 축적되어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게 금방 이게
제거가 되거나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반감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7, 8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성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금방 그러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럼 오랫동안 나중에 질병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 나타나니까 지금 괜찮지 않냐. 환경부는 또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심각하지 않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게 다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자연도 이게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죠. 네네네. 이렇게 위험한 사실은 물질입니다. 근데 조용하단 말이에요. 부산 디알레미 기지에서도 나왔고 부평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부평에 나왔을 때 몇 년 전에 부평에서 지금 미군 기지에서 다육신이 나왔을 때 그 지역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료오염을 피해를 입고 있는 용산 기지로서 제가 거기 부평 기지에 공청회를 열 때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강당에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막 국회의원, 뭐 구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모였고 거기에 국방부 관계자, 환경부 관계자 다 나와갖고 막 해명하는 거예요. 그거 해명하는데 쩔쩔매는 거야. 왜냐면 주민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이곳에 나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걸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위험한 물질이다 보니까 어떻게 정화할 거냐가 난리가 난 거야. 정화를 시키는데도 우리나라에 정화 방법이 없는 거야. 네. 왜냐면 거기 보니까 이제 토양환경보전법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준치가 없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 일본의 기준치를 따른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네네네. 그리고 보면 이제 그렇게 심각한 물질이기 때문에 발생 자체를 못하게 하겠죠. 그렇죠. 최소한으로 우리나라는 해서. 지금 평소에 어떤 환경 오염에서 나오는 성분이 아닌 그쵸. 거예요. 근데 네. 미군 기지에서 나온 건 거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안을 갖다가 관리하거나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래서 주민들은 그 땅을 다 퍼가지고 어디 가지고 하라고 또 어떤 사람은 퍼는 과정에서 이게 어쨌든 땅에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에 네, 토양이 딱 그렇죠. 붙어 있는 거고 녹아 내려가지 네. 않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이제 뭐 어떤 먼지나 이렇게 해갖고 나오면 어떡하냐, 안 된다, 도움을 설치해가지고 뭐 다른 처리 방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독일식 방법으로 지금 정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부평에서는.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용산 캠프김은 부평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나왔다고. 네네. 다른 기지들보다 이번에 위해도 평가, 그게 위해성 평가에서 엄청 높게 나왔다 이렇게. 위에도 평가 자료를 결과를 보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릴 주거지로 사용했을 네네네. 경우에 100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 공공주택으로 지어가지고 네. 이제 3,100가구가 가구, 네네. 들어설 예정인데 계산을 하면 얼마죠? 62가구에서 암 환자가 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뭐 이제 보는데. 그리고 비바람 위에도 네.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일으킬 위험도 어린이인 경우에 165배. 네. 네. 그런 것처럼 성인은 135였나요? 네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방송에. 조용해요. 지금 네.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리고 구청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자기 지역에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 지금 당장은 막 쓰러진다 않다고 생명과 어떤 안전 문제에 굉장히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땅값 때문에 그런가요? 실제로 뭐 그 인근 아파트에서는 네. 뭐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있죠. 하죠. 네. 네. 그 인근 아파트가 자이예요. 자이. 무슨 자이지? 용산 무슨 용산 파크자이? 네. 파크 자이. 네, 어쨌든 네. 그게 땅값이 엄청 비싼데 거기 딱 삼각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공공주택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바로 막 공공주택 플래카드가 반대한다고 걸렸더라고요. 이랬던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하냐 했을 때 사실 성장인 구청장도 거기에 공공주택 만들어지는 거 반대했거든요. 이게 땅값이 이렇게 비싼데 공공주택 왜 만드냐? 공공주택 딴 데서 만들어라. 그러면 3천 가구가 아닌 3만 가구, 30만 가구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장이 할 소리입니까 진짜? 네, 여기는 그러면은 부자들만 살 수 있는 땅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부자들이 살고 다이옥실 알려지면 그냥 공공주택 지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마 안 알려지고 이런 게 쉬쉬하는 아닌가 것이 싶습니다. 근데 너무 사실은 서울 한복판의 중간 용산의 한복판이라고 하면은 지금 남양용 삼각지가 보통 용산의 중간 아닙니까? 이거? 그런 데에서 지금 다육신 성분이 나왔고 부평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일단은 많이 네. 알아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심각한 누구는 뭐 도움을 설치하고 접근 금지를 이건 전문가의 의견이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이라도 접근 금지를 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피해를 안 가게 네. 정화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상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쵸.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을 이제 네. 주마다 하려고 해요. 네네네. 꼭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잘 네. 많이 알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캠프 김의 다육식 문제가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좀 알리는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중앙일보 기자는 한 명 뭐 동행 취재하면서 네네 서울시장 네. 선거에 이제 출마했던 후보가 이 용산 미군기지 문제에 관심을 네, 갖고 유일하게 있어서 또 사실은 네. 관심을 가졌죠. 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셔서 이게 좀 시작이 됐으면 저한테 명함도 주고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거 취재를 하러 오겠다 약속을 네네. 하셨으니까 조금 더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네. 좀 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 문제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민간협의체가 구성돼서 이 다육신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정화돼야 되는지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준치도 사실은 토양보존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기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기준치를 세워야 된다는 만들어야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꼭 잘 해결하고 책임자인 누구죠? 미국이 네. 예, 책임지게끔 꼭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잔류성이라고 했잖아요. 잔류성이다 보니까 금방 쓰러지거나 금방 죽는 게 아니거든. 나중에 사실은 이렇게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키스의 조항, 극박하고 실질적 위험, 지금 당장 죽었냐? 이런 거하고는 이 위험한 물질하고 사실 지금 성격상은 안 맞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20, 30년 후에 다 드러나는 네. 거죠. 그때 가서 그렇죠. 이제 막 또 자식들한테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네. 환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누가 그때는 책임질 거냐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키스 조항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진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정화가 돼야 된다. 미국이 꼭 책임질 수 있게끔 돈 내고 네. 지우고. 시행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